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펼쳐진 감동 스토리가 세계를 울렸습니다. 터키에서 자란 한국계 혼혈 아이들이 처음으로 한국 할머니를 만나 겪은 문화 충돌과 화해의 과정이 SNS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꽃게탕을 둘러싼 작은 에피소드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이 할머니의 정성과 사랑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19살 오스카입니다. 터키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인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를 할 줄 압니다. 동생 마야는 11살로 저보다 더 엄마를 닮았어요. 지금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마치 솜사탕처럼 둥실둥실 떠다니는 모습이 보이네요. 할머니를 실제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버지 알타는 터키 이스탄불 출신의 건축가입니다. 키가 크고 수염이 있는 아버지는 엄격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죠. 저는 아버지의 갈색 눈동자와 높은 콧대를 닮았다고 해요. 이번에 아버지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아버지는 저희를 꼭 안아주며 한국 할머니께 내 인사 전해드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 많이 먹고 오너라라고 당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자주 해드리죠. 지금까지 할머니와는 영상통화로만 만났습니다. 매번 화면 너머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날씨가 추워질 때면 항상 꽃게탕을 준비하신단다. 너희 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셔서 꽃게를 미리 사두셨대. 마야는 창가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구름을 구경하며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겠다고 기대에 차 있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만드는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침을 꿀꺽 삼켰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지나 입국장으로 나가는 순간 멀리서 오스카, 마야 하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영상통화에서 봤던 것보다 더 작은 체구였지만 그 미소는 똑같았죠. 할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서툰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도 울컥했습니다. 할머니의 품은 따뜻했어요. 향기도 좋았죠.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한국 땅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터키의 붐비는 거리와는 다른 정돈된 느낌, 코끝을 스치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들, 이 모든 것이 새롭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 안에 있던 무언가와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몸속 절반의 DNA가 집에 왔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할머니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한글로 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죠. 저기 보이는 산이 북한산이야. 다음에 날씨 좋을 때 같이 가보자. 그리고 저기는 엄마가 어릴 때 다녔던 학교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특별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할머니와 함께할 시간, 한국 문화를 경험할 시간, 그리고 어머니의 뿌리를 이해할 시간이 기대됐죠. 이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반쪽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맞는 한국의 공기, 처음 듣는 거리의 소리들, 그리고 할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듯 낯선 정,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가 고향을 만난 듯 따뜻하게 울렁였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저에게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뿌리를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할머니가 익숙한 발걸음으로 저희를 이끄셨어요. 여기서 할머니가 30년 넘게 살았단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상상해 보려 했죠. 제 나이의 2배 이상을 한 곳에서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를 다시 듣는 것 같은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터키에서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뭔가 더 깊은 향이 느껴졌죠. 이것이 진짜 한국의 냄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신발장에서 작은 슬리퍼를 꺼내셨어요. 오스카, 마야, 이거 신으렴. 할머니가 너희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뒀단다. 슬리퍼에는 저와 마야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죠. 작은 배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그리고 저와 마야의 영아 시절 사진까지. 할머니는 멀리 있는 저희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 마음이 느껴져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작은 제사상이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이 정중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희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터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조상을 기리는 문화가 낯설면서도 경건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하셨어요. 얼른 손 씻고 와. 비행기에서 제대로 못 먹었을 테니 배고프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얼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터키의 것과 조금 달랐어요. 변기 옆에는 이상한 버튼들이 많았고 세면대 위에는 한글로 된 제품들이 가득했죠. 작은 차이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식탁에 앉자 할머니는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된장찌개, 김치, 잡채, 불고기, 색색의 반찬들이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어머니도 터키에서 한국 음식을 해주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터키에서 만든 음식이었어요. 이제 진짜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첫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맛에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음식을 해주셨지만 할머니의 음식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세월과 그리움의 맛이었을 거예요. 이 맛이 어머니가 항상 그리워하던 그 맛이구나 싶었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한국어로 칭찬하는 것이 기쁘신 듯 했죠. 저는 그 순간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키에서 온 손주이지만 한국어로 할머니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식사 후 할머니는 작은 선물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너희 주려고 준비해뒀어. 상자 안에는 예쁜 한복이 접혀 있었습니다. 설날에 입으려고 준비한 거야. 한번 입어볼래? 마야는 신이 나서 분홍색 한복을 들고 방으로 뛰어갔어요. 저는 남색 한복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비단 같은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할머니, 어떻게 입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한복 입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 더 한국인처럼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거울 속 제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안에 숨어있던 다른 반쪽을 만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를 바라보셨죠. 정말 잘 어울리네. 너희 엄마가 어렸을 때 입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그날 밤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한국식 침구는 터키의 침대와 달리 바닥에 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포근하고 편안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국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같은 달과 별을 터키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온 저희를 위해 할머니가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의미구나 하고 생각했죠. 문화와 언어, 국경을 넘어서도 이어지는 사랑의 끈.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가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부족함이 아닌 특별함이라고 느꼈습니다. 터키와 한국,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을 수 있는 제가 오히려 부럽게 여겨졌어요. 눈을 감으며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렜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할머니 댁에서의 첫날 밤은 신기한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마야가 묵을 방은 온돌방이라고 했어요. 바닥이 따뜻해지는 방이란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지. 할머니의 설명에 저희는 신기해하며 맨발로 바닥을 걸어 다녔죠. 터키의 집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이스탄불의 겨울에는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바닥 자체가 따뜻해서 놀라웠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저와 마야는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할머니가 주신 간식을 먹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야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따라 웃었죠. 그때 할머니가 살며시 문을 열었습니다. 쉿, 조금 조용히 해야 해. 벽이 얇아서 옆집 아저씨가 들을 수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듯 했어요. 한국의 아파트는 소리가 잘 들리거든. 특히 밤에는 조용히 해야 한단다. 저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조심할게요. 제 서툰 한국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너희가 피곤할 텐데 얼른 자려무나. 할머니가 나간 후 마야가 속삭였습니다. 여기는 터키랑 달라. 우리 동네에선 밤에도 다들 시끄럽게 떠들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스탄불의 저희 동네는 늦은 밤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죠. 여기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밤이 되면 마치 다른 세계처럼 조용했습니다. 이 작은 문화적 차이가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터키에서는 밤늦게까지 거리에서 사람들이 어울리고 시끄러운 것이 당연했는데 한국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조용함이 있었습니다. 각 문화마다 서로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침이 되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며 저희에게 간단한 일을 맡기셨죠. 저는 식탁을 차리고 마야는 할머니가 자르는 채소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오스카, 이건 김치찌개란다. 내 아빠가 좋아하는 거지. 엄마한테 들었어. 할머니가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냄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는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터키 음식도 매운 게 많거든요. 할머니는 제 말에 웃으셨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 엄마랑 잘 맞았나 보구나. 한국 사람들도 매운 걸 좋아하니까.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웃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이지만 이런 작은 공통점이 가족을 이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게 된 것도 어쩌면 이런 작은 연결점들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터키 유학 시절에 아버지를 만났고 두 사람은 음식 취향이 비슷해 자주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셨죠.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이루어진 제 가족의 역사가 신기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이 공원을 한 바퀴 돌아 건강에 좋거든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공원에는 할머니 또래의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친구들을 만나자
모두 저희를 신기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이게 누구야, 미숙 씨? 손주들이니?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저희를 소개하셨어요. 그래, 터키에서 왔어. 딸아이 아들, 딸이야. 할머니의 친구들은 저희에게 여러 질문을 했고, 저는 서툰 한국말로 최대한 대답하려 노력했습니다. 한국말 잘하네. 터키에서도 한국말 배웠어?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어요. 제 대답에 할머니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하셨죠. 그 순간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저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한국 문화를 알려주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노력에 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정말 활기찼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고 상인들의 큰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죠. 터키의 바자르와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여기저기 들러 식재료를 고르셨어요. 오늘 저녁에는 꽃게탕을 끓여줄게. 너희들 좋아할 거야. 시장에서 할머니는 꽃게, 무, 대파 등을 사셨어요. 저는 호기심에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낯선 채소를 가리키며 물었죠. 이건 고사리라고 해 나물로 무쳐 먹는 거야. 다음에 해줄게. 할머니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장에서 나올 때 떡볶이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마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빨간 떡을 쳐다보았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먹어볼래? 라고 물으셨고 저희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맛보는 떡볶이의 맛은 놀라웠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웠고 떡의 쫄깃한 식감이 특별했습니다. 맛있어요, 할머니. 마야가 볼이 빨개져서 말했죠. 할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렇지. 한국 음식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거야. 저는 떡볶이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저희와의 간극을 좁혀주고 있다는 것도요.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름을 발견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인내심 있는 설명이 저희가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일상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있던 또 다른 반쪽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댁에서의 셋째 날,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위에 시장에서 사온 식재료들을 정리하고 계셨죠. 커다란 꽃게들이 눈에 띄었죠. 할머니, 오늘 꽃게탕 만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너희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야. 같이 만들어 볼래? 할머니의 제안에 저는 신이 났어요. 터키에서는 꽃게를 자주 먹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요리법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어릴 적 좋아했던 음식을 배운다는 것은 마치 어머니의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야도 곧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왔어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앞치마를 나눠주셨죠. 제 것은 파란색, 마야 것은 분홍색이었습니다. 앞치마를 입으니 왠지 진짜 요리사가 된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어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오렴. 할머니의 말씀에 저희는 얼른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꽃게는 조심해서 다뤄야 해. 집게발이 날카로워서 다칠 수 있단다. 할머니가 주의를 주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꽃게를 만져보았습니다. 딱딱한 껍질과 날카로운 집게발이 신기했어요. 터키에서는 이렇게 큰 꽃게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터키 해안에서 본 게들은 대부분 작았거든요. 이렇게 큰 꽃게는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는
꽃게의 배 부분을 가리키셨어요. 이 부분을 떼어내고 속을 깨끗이 씻어야 한단다. 할머니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동작이었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 해보려 했지만 제 손놀림은 서툴렀죠. 꽃게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 미안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만약 터키였다면 이런 실수에 누군가는 화를 냈을지도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전혀 화내지 않고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천천히 해보렴. 할머니의 따뜻한 격려에 저는 다시 용기를 내어 꽃게를 잡았어요. 한국의 이런 인내와 배려의 문화가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마야는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무와 대파를 씻고 있었습니다. 마야야, 무는 이렇게 껍질을 벗기는 거야. 할머니가 보여주신 대로 마야는 조심스럽게 무 껍질을 벗겼어요. 작은 손으로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마야가 이렇게 진지하게 요리를 돕는 모습은 터키에서는 보기 힘들었어요. 어쩌면 한국의 문화가 마야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어요. 할머니는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켜셨습니다. 꽃게탕의 비법은 육수를 진하게 내는 거란다. 먼저 멸치와 다시마로 기본 육수를 내고 그 다음에 꽃게를 넣어서 꽃게 향이 육수에 배어나게 하는 거지.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지혜였습니다. 언젠가 터키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도 할머니표 꽃게탕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도 어머니의 고향 맛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 이 요리법 제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오스카. 요리는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손이 기억하는 거야. 내 손이 기억할 테니 자주 만들어 보렴.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요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처럼 느껴졌어요. 육수가 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손질한 꽃게를 조심스럽게 냄비에 넣으셨어요. 곧 부엌 전체에 꽃게 향이 가득 퍼졌습니다. 그 향기에 저도 모르게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향기는 터키에서는 맡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양념을 할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양념은 고춧가루, 된장, 다진 마늘 등을 섞어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저희에게 맛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때? 간이 적당하니? 저는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간 매웠지만 꽃게의 달콤한 맛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머니가 터키에서 해주시던 한국 음식보다 더 깊고 복합적인 맛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대파와 고추를 넣으면 완성이란다. 할머니가 마무리 손질을 하시는 동안 저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마야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희 모두의 손길이 닿아 완성된 꽃게탕이었죠.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경험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뚝배기에 꽃게탕을 담아내셨어요. 붉은 국물 위로 꽃게의 다리가 보기 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먹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그 음식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선물 같았어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꽃게의 달콤한 맛과 매콤한 국물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맛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어머니가 왜 고향 음식을 그리워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추억,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추억의 맛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마야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지. 이게 바로 할머니표 꽃게탕이란다.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서 저는 대대로 이어져 온 요리의 전통을 느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할머니는 다음에는 식혜를 만들어 볼까?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식혜가 뭐예요? 할머니는 시원한 단 음료야. 엿기름으로 만드는 건데 내일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말씀하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거의 없었는데 할머니 댁에서는 자연스레 아침 일찍 깨어나는 습관이 생겼죠. 어쩌면 한국의 리듬이 제 몸에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오스카, 벌써 일어났니? 식혜를 확인하고 있었단다. 저는 호기심에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어요. 어제 만든 식혜는 큰 항아리에 담겨 있었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고 계셨습니다. 잘 발효되고 있구나. 오늘 저녁쯤이면 마실 수 있을 거야. 우와, 정말요? 기대돼요. 제가 신이 나서 말했죠. 저는 어제 만든 음료가 어떤 맛일지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런데 식혜를 완성하려면 엿기름이 조금 더 필요한데 어제 산 것보다 더 좋은 품질의 엿기름이 필요해. 오스카, 너 혼자서 시장에 다녀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의 시장을 혼자 다닌다는 생각에 약간 두려웠지만 할머니의 믿음에 용기가 났어요. 터키에서도 혼자 심부름을 가긴 했지만 한국은 언어도 다르고 거리도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어디로 가면 되죠? 할머니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갔던 시장 말고 우리 집에서 더 가까운 작은 시장이 있어. 나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면 바로 보일 거야. 거기 대원상회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집 엿기름이 제일 좋아. 저는 할머니의 설명을 머릿속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원상회 엿기름. 알겠어요. 한글 간판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주셨습니다. 이걸로 충분할 거야. 혹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집 주소는 외웠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갖고 갈게요. 비록 제 한국어가 서툴지만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라 제 첫 번째 한국 모험이었어요. 할머니의 설명대로 오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동네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거리를 혼자 걷는 것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경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거리에 도착해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작은 시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시장 안에 들어서자 당황했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즐비했고 모두 한글로만 된 간판이 걸려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한글 실력으로는 어떤 게 대원상회인지 찾기 어려웠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아주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저기 대원상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 서툰 한국말에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지만 곧 친절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아, 외국에서 왔구나. 대원상회는 저기 오른쪽 끝에 있어. 아주머니의 친절함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가 있어 외국인인 제가 이곳에서 길을 찾는 것이 가능했어요. 터키 사람들도 친절하지만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친절을 경험하니 더욱 고마웠습니다. 아주머니의 지시를 따라 시장 오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대원상회라는 간판을 발견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다양한 곡물과 건조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로 왔니?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엿기름 사러 왔어요. 할머니가 식혜 만드는데 필요하대요. 제가 혼자 심부름을 온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여전히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너 미숙 씨 손주구나? 어제 시장에서 봤어.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터키의 제 동네도 정이 많지만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된 느낌은 달랐어요. 이 동네는 다들 서로 알고 지내거든. 미숙 씨가 터키에서 손주들이 온다고 얘기하셨었지. 할아버지는 선반에서 갈색 봉지를 꺼내셨어요. 자, 이게 우리 가게에서 제일 좋은 엿기름이야. 할머니께 안부 전해드려. 저는 봉지를 받아들고 돈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스름돈과 함께 작은 사탕 하나를 주셨어요. 이건 서비스야. 한국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니? 작은 선물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제게 한국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 대답에 할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많이 배우고 가렴. 할아버지의 격려가 제게 힘이 되었어요.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혼자서 심부름을 완수했다는 성취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게다가 한국어로 대화도 나눌 수 있었죠. 비록 서툴지만 제 말이 통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제가 두 문화 사이에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마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스카, 괜찮니? 좀 오래 걸렸구나,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엿기름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대원상회에서 가장 좋은 엿기름 가져왔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어요. 정말 잘했구나. 길도 잘 찾고 혼자서 다 해결했네. 할머니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엄마나 아빠의 도움 없이 낯선 나라에서 이런 일을 해낸 것이 스스로도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께 안부 전해달래요. 그리고 저한테 사탕도 주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우리 오스카가 참 의젓하구나. 할머니의 눈빛에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제가 가져온 엿기름으로 식혜를 완성하셨어요. 저와 마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식혜를 걸러내고 냉장고에 넣어두자 저녁 식사 때 마시면 딱 좋을 거야. 할머니, 제가 엿기름을 사러 간 게 도움이 됐어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가져온 엿기름 덕분에 식혜가 더 맛있게 됐어. 고마워, 오스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때 할머니는 투명한 유리잔에 황금빛 식혜를 따르셨어요. 자, 한번 마셔봐. 어떤지 궁금하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낯설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터키의 어떤 음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맛이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상큼하고 달아요. 제가 감탄했어요. 마야도 신기한 표정으로 식혜를 마셨습니다. 응, 맛있어. 터키에는 없는 맛이야. 마야의 반응에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그렇지.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음료란다.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을 때 시원한 음료로 많이 마셨어.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음료에 담긴 한국의 지혜와 역사를 느꼈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터키의 아이란이나 살렙처럼 식혜도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지혜가 담긴 음료였던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단순히 심부름을 다녀온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언어로 소통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할머니의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이제 제가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안에는 터키인의 피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이 두 가지 모두가 제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엿기름을 찾아 나섰던 작은 모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터키에 돌아가면 아버지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의젓해진 모습을 보시면 분명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 댁의 조용한 어둠 속에서 저는 모두가 잠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희미한 불빛이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불빛 아래 앉아 계셨어요. 작은 등불만 켜놓은 채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죠. 문화와 전통은 이렇게 가족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의 작은 창문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습니다. 아직 어둡지만 곧 동이 틀 것 같은 미묘한 색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와 저는 나란히 앉아 조용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고요한 순간을 할머니와 함께 나눈다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터키에서는 이렇게 조용한 새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네는 항상 시끄럽거든요. 여기는 정말 평화로워요. 이 조용함 속에서 저는 새로운 종류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 시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란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모든 것이 고요할 때 마음을 정리하기 좋지. 할머니는 옆에 있던 작은 라디오를 켜셨어요.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한국 전통음악은 새벽의 정적과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이건 가야금 소리야. 듣기 좋지? 할머니가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금의 맑은 소리는 마치 물방울이 연못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국적이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진정시키는 느낌이었어요. 터키의 우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소리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 음악에도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할머니의 눈에 추억의 빛이 어렸어요. 그래, 내 엄마는 어릴 때 참 호기심이 많았단다. 한 번은 할머니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들, 친구들과의 추억, 그리고 처음으로 요리를 배웠던 날의 이야기까지 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 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와 마야의 엄마가 아닌 한때는 어린 소녀였던 미정이라는 사람을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뿌리에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어머니의 삶, 그리고 터키에서의 현재 우리 가족의 삶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나라, 두 문화가 제 안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들도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도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제 아이들에게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 거예요.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식혜를 만드시는 것처럼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 말에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방법이란다. 이야기를 통해서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와 저는 고요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사랑,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사함까지. 할머니 댁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저희는 터키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침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니까요. 오스카, 마야,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할머니가 신비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북한산으로 소풍을 가자. 날씨도 좋은데 마지막 날 좋은 추억을 만들자꾸나. 저희는 신이 나서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도시락 가방에 김밥과 과일, 그리고 어제 만든 식혜를 넣으셨어요. 등산은 아니고 가벼운 산책 코스로 갈 거야. 할머니도 매일 걷는 길이거든. 버스를 타고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웅장한 모습에 감탄했어요. 와, 정말 높은 산이에요. 마야가 목을 한껏 젖히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저기 정상까지는 안 가고 저 아래 완만한 길로 갈 거야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산책로에 들어서자 맑은 공기가 저희를 반겼습니다. 도시의 소음과는 달리 여기서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줄을 이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셨지만 걸음걸이가 힘차 보였습니다. 터키의 산과는 또 다른 한국 산의 아름다움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나무들의 모양, 바위의 생김새, 심지어 흙의 냄새까지도 달랐습니다. 할머니, 자주 여기 오세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매일 만보를 걸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지.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젯밤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걸으신다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도 터키에 돌아가면 매일 걸을래요.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건강은 젊었을 때부터 챙겨야 해. 할머니의 작은 지혜가 제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조언들이 모여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될 것 같았어요. 산책로 중간에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앉아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김밥을 먹었어요. 김밥 속에는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단무지의 상큼함, 계란의 부드러움, 시금치의 향긋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한국과 터키의 음식은 달랐지만 가족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번에 배운 요리들 터키에서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물론이지. 필요한 재료는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내 아빠도 좋아할 거고 아버지에게 한국 음식을 해드릴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문화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었어요. 마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할머니가 터키로 오세요. 저희 집에서 지내면 돼요. 할머니의 눈이 잠시 반짝였어요. 그래. 할머니도 가보고 싶구나. 하지만 비행기를 오래 타는 건 좀 힘들지.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그럼 저희가 자주 한국에 올게요.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길가에는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있었고 할머니는 하나하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진달래, 저건 개나리. 봄이 되면 이 산이 온통 꽃으로 뒤덮인단다. 저는 한국의 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와서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온다고 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기뻤단다. 너희 엄마가 멀리 터키로 시집 갔을 때는 많이 서운했지. 하지만 지금은 내 아빠에게 고마워. 너희 같은 멋진 손주들을 만나게 해줘서.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터키로 떠나 결혼했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 하시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도 할머니를 만나서 정말 기뻐요.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시장에 들러 특별한 저녁 식사를 위한 재료를 사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해줄게. 설날에 먹는 떡국이란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셨어요. 저와 마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야채를 썰었고, 마야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육수를 끓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있단다. 설날에 이걸 먹으면 모두가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지. 저는 신기해하며 들었어요. 진짜로 나이를 먹는 건가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전통적인 셈법이란다. 재미있지? 한국의 이런 독특한 문화적 전통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할머니가 준비한 떡국과 여러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떡국을 담아 저희에게 건네셨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퍼졌습니다. 쫄깃한 떡과 부드러운 고기, 향긋한 파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이 맛은 터키의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롯이 한국적인 맛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마야가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밥 더 주세요. 제가 그릇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잠시 말없이 제 그릇에 떡국을 더 담아주셨어요. 왜 할머니가 감동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어머니께 들으니 한국에서는 밥 더 주세요라는 말이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가장 큰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한 말이 할머니에게 그런 기쁨을 드렸다니 저도 감동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건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봉투 안에는 각각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복주머니라고 해.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준대.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할머니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 소중히 간직할게요. 마야도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과 행복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깊어가면서 저희는 거실에 앉아 사진첩을 함께 보았어요.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저희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까지.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우리 가족의 역사, 제 뿌리의 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할머니가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리키셨어요. 교복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엄마도 저 같았네요. 어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에서 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 안에 어머니의 일부가, 그리고 할머니의 일부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져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이불을 정리해 주셨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얼른 자렴. 할머니, 다음에 올 때는 제가 할머니께 터키 음식을 만들어 줄게요. 약속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할머니가 기대하고 있을게. 저는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터키의 맛을 전해드리는 것은 할머니가 저에게 한국의 맛을 전해주신 것과 같은 의미일 테니까요. 할머니가 방을 나가시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계세요. 제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자 갑자기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걱정 마, 오스카. 할머니는 튼튼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항상 함께야. 거리가 멀어도 말이지. 할머니의 말씀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할머니와의 추억은 제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으니까요. 방문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겼습니다. 북한산의 푸른 풍경,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정성 가득한 음식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을, 지금까지 몰랐던 제 자신의 일부분을 채워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저는 이번 여행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터키와 한국 두 문화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아름다운 세계를 모두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마음에 담아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라고.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 이제 저는 터키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고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터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할머니가 주신 복주머니와 손수 적어주신 꽃게탕 레시피가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밥상, 그 밥상 위에서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넘어 이어진 가족의 끈. 그날 제가 먹은 것은 단순한 꽃게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세월과 사랑이었어요. 할머니의 손맛은 이제 제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은 앞으로도 저희 가족을 품어줄 것입니다. 그저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저는 제 안에 한국과 터키, 두 나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고,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풍경 속에서 자라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언어였으니까요. 할머니의 부엌에서, 북한산의 산책길에서, 그리고 밥상 앞에서 저는 한국의 일부가 되었고, 한국도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향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계신 한국, 그리고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터키.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채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